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 마음 부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나사의 8가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자는 리처드 와이즈먼이고요. 이분은 영국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심리학을 대중에게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유일의 심리학 대중화 교수직에 임명되었다고 하네요. 크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라는 멘트가 함께 써져 있고요. 출판사는 리더스 북입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자, 일단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일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과 기술을 정비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미루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 달성할 것입니다. 목표와 야망을 달성하는 방법을 다룬 책을 보면 대부분 축복받은 유전자를 지닌 올림픽 선수나 냉철한 CEO,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가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은 성공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젊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이유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몇 년 전부터 인류의 달 착륙에 관심이 커졌는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에 관한 기록은 상세한 반면 이 놀라운 업적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글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나는 다른 놀라운 일도 접하게 되었다.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먼지로 뒤덮인 달의 표면에 부드럽게 발을 내디뎠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생생한 이미지가 5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는 지구로 전송되었다. 그로부터 8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의회에서 공언했다.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 계획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시 미국의 우주비행 수준은 겨우 15분 동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탄도비행 정도만 가능했다. 케네디의 대담한 비전을 이루려면 우주비행사 여러 명이 38만 킬로미터가 넘는 우주공간을 가로질러 가서 멀고도 황량한 땅에 착륙했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이 지상에서 겨우 400km 높이에서 움직이는 오늘날의 우주여행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 목표는 몇 년 안에 달성되어야 했는데 계산자와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활용한 당시의 최첨단 기술은 현대의 스마트폰보다도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 케네디의 꿈은 실현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함께 그 꿈을 실현하려고 애썼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좌절과 비극을 극복하며 수백만 개의 맞춤형 부품으로 우주선을 만들었다. 믿기 힘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달 착륙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에 비할 데 없는 낙관주의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아폴로호 착륙에 관해 이야기하면 대개 흰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들이 조심스럽게 달 표면을 걷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 용감하고 영웅적인 사람들도 물론 아폴로 계획 성공에 필수적이었지만
그들만으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 없다. 달 착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콘솔과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헤드셋을 쓴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대한 관제센터의 모습이 나오곤 한다. 인상적인 그곳이 바로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지상의 관제센터에서 일한 우주 비행 관제사들은 우주복을 입은 적도 없고 머나먼 세계로 여행을 떠난 적도 없다. 그들은 평상복을 입고 두 발을 굳건히 땅에 디딘 채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했을 뿐이다. 그들이야말로 이 모든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다. 여러분이 1960년대 초에 살고 있는데 60년대 말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상상해보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국가의 명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임무를 수행할 관제센터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는가? 아마 경험이 풍부하거나 명문대를 졸업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관제센터에서 일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특성을 지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관제사들은 대부분 평범한 노동계급 출신이었고 가족들 중 유일한 대졸자인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이 매우 젊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뎠을 때 우주비행 관제사들의 평균 나이는 26살에 불과했다. 이 집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과 연관짓는 특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고야 말았다. 나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제센터가 성공의 산실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운 좋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일한 몇몇 관제사와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이제 70에서 80대에 접어든 그들은 흔쾌히 시간을 내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줬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지켜본 그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다. 또 그들은 매우 재미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나는 한 관제사에게 실제로 단어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도록 훈련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네, 라고만 대답했다. 나는 결국 그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룬 비결은 독특한 마음가짐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뷰 내용과 임무 기록,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 내용을 결합하여 나는 이 놀랍고도 매우 효과적인 삶의 방식을 구성한 8가지 원칙을 파악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케네디의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체험하고 그런 비범한 일을 이룬 평범한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이 어떻게 성공의 씨앗을 뿌렸는지, 비관적인 생각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두려움과 비극을 어떻게 희망과 낙천주의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의 중요한 심리적 원칙도 접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승리의 원칙을 직업과 개인적인 삶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든, 직업을 바꾸든, 완벽한 파트너를 찾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든, 승진을 하든, 새로운 자격증을 따든, 무한 경쟁에서 탈출하든, 평생의 열정을 추구하든, 이 기술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3가지 기술. 자꾸 미루다 보면 내일이 일주일 중 가장 바쁜 날이 되기 쉽다. 스페인 속담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아침부터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일에 정신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메일 확인, 스케이트보드 타는 오리 동영상 보기, 잠깐 나가서 새 메모장 사오기, 커피 끓이기, 강아지 오전 산책, 아래층 화장실 전구 갈기, 팟캐스트 듣기, 강아지 오후 산책, 저녁 준비, 친구에게 전화 걸어 수다 떨기, 한참 전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신경에 거슬렸던 문에 기름칠하기, 오늘의 마지막 개 산책 등등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잠자리에 든다. 심리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95% 정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 그렇게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일을 미루면 무엇을 얻을까? 성실한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미루기를 멈추고 당장 일을 시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이다. 아내 마지가 남편 호모에게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날 때가 되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술을 마시던 호모는 그건 미래의 호모가 알아서 할 문제고 자신은 그 남자가 전혀 부럽지 않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호모처럼 생각하며 현재를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 장기적으로 체중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은 채 맛있는 크림 케이크에 손을 뻗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애써 잊은 척하며 새 담배에 불을 붙인다. 현 시점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미루는 행동을 더욱 부추긴다. 이렇게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느라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기도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 쪽을 택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옮겨가기 전에 잠시 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놀랄 만큼 극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몇 년 전에 할 허시필드라는 한 심리학자가 젊은 지원자들을 모집해 가상현실 실험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게 했다. 그중 일부 지원자들에게는 현재에 집중하게 하면서 거울에 본인의 평범한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었다. 반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진을 수정해 마치 황혼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지원자들에게 $1,000를 주고 그 돈의 일부를 장기저축 예금에 투자할 기회를 줬다. 그러자 자신의 나이든 모습을 본 쪽이 계좌에 훨씬 많은 돈을 입금했다. 미루는 버릇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미루는 습관을 피하려면 프로젝트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질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계속 미루면 체중이 늘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밀린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또 당장 보고서 쓰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업무가 늘어나므로 결국 그들이 여러분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당장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생각해보자. 한 번에 하나씩 해치우자. 아폴로 항공 관제사였던 제리 보스틱은 생산에 관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통찰을 했다. 원하는 일을 다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선 안 된다.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앞에 놓인 일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나머지 마비된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건축가들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일을 하나씩 처리해보자. 체중을 5kg 줄여야 한다면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져서 다이어트를 자꾸 미루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달에 500g씩만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성공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의욕이 꺾일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씩만 저녁에 시간을 내서 새로운 사업에 공을 들인다면 훨씬 해볼 만하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시작만 하면 계속해 나가는 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건축에 관한 비유를 좀 더 확장해서 자신을 어떤 날씨에도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는 부지런한 건축가라고 생각해보자. 비가 오건 화창하건 일할 기분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건물 토대를 놓고 시멘트를 섞고 벽을 쌓기 시작해야 한다. 일하기에 알맞은 기분이거나 정신 상태여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기분 같은 건 무시하고 일단 서둘러야 한다. 훌륭한 건축가처럼 한 번에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날씨에 상관없이 일하자. 현명한 기한 설정. 마감 기한을 정해두면 눈에 띄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몇 년 전 플로리다 대학교의 한 교수는 사람들이 일을 끝내야 하는 기한을 며칠이나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단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 연구에 참가한 실험 지원자들에게 앞으로 6개월 안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부 지원자는 6월에 이 과제를 받았고 기한은 12월까지였다. 다른 지원자들은 7월에 과제를 받았고 기한은 1월까지였다. 둘 중 6월에서 12월까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과제를 완료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왜 그럴까? 과제 완료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더 나중까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지원자 그룹에게는 월요일에 과제를 내주면서 금요일까지 완료하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목요일에 똑같은 과제를 내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완료하라고 했다. 이번에도 마감일이 다음 주로 넘어간 사람들 쪽이 더 꾸물거렸다. 그러니 기한을 정할 때는 다음 주나 다음 달 혹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자. 또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계산해서 기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이 교수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지금부터 그 날짜 사이의 모든 날을 같은 색으로 칠한 다음 번호를 매기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한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한다. 주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책상에 올려놓겠다고 말하자. 기한은 압박감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날짜로 정하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심리학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극도로 성실한 사람들의 습관을 파악했다. 이 습관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첫 번째 습관. 모든 걸 제자리에 두자. 성실한 사람들은 정리를 잘한다. 집에서는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고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며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내다 버린다. 직장에서는 책상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서류도 그때그때 정리한다. 또 매일같이 계획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거나 일정표를 자주 확인해서 중요한 정보와 날짜를 기억한다. 정리를 잘하자. 직장에서는 쌓인 종이를 치우고 펜과 연필은 정해진 서랍에 보관하며 반쯤 채워져 있는 머그잔도 다 치운다. 매일 아침 5분씩 시간을 내서 그날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책상을 꼭 치우고 간다. 또 중요한 정보를 적어 놓는 습관을 들이자.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항상 공책을 가지고 다닌다. 오프라 윈프리는 거의 평생 동안 일기를 썼고 조지 루카스는 꾸준히 공책에 아이디어를 적는다. 두 번째 습관. 시간을 반으로 줄이자. 1955년 영국의 한 역사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최대한 끝까지 사용한다고 말했다. 파킨슨 법칙으로 알려진 이 개념을 시험해 본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 성실한 사람은 마감 시한을 단축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안다. 작업을 마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본 뒤 자신에게 그 절반의 시간만 주자.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인가? 30분으로 줄여라. 장문 숙제를 사흘 동안 할 생각인가? 그렇다면 이틀 안에 마치는 걸 목표로 삼자. 그 시간 안에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을 대부분 끝내놓으면 더 문제되는 부분에 주의를 집중할 시간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 습관. 10분 먼저 도착하자. 성실한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킨다.
회의를 놓치거나 막판에 일을 취소하거나 늦게 도착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개 시계를 차고 다니기 때문이다. 시계를 찬 사람은 제 시간에 도착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그들은 어딘가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남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몇 년 전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심리학자가 두 그룹의 실험 지원자들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을 조사했다. 한 그룹은 대체로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다른 그룹은 항상 늦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지원자에게 시계를 보지 말고 속으로 1분을 잰 후 1분이 됐다고 생각되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평소 시간을 잘 지키는 이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알아맞힌 반면 항상 늦는 사람들은 대부분 80초 가까이 지나서야 1분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기에 버스가 늦게 오거나 혼잡한 거리에서 헤매는 등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감안한다. 어딘가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파악한다.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고 시계를 차고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몇몇 관제사들의 말처럼 회의 시간보다 10분 빨리 오지 않으면 늦은 것이다. 네 번째 습관, 개구리 식단을 받아들이자. 성실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의 충고에 따라 개구리 식단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트웨인은 개구리를 꼭 먹어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좋다. 또 개구리를 2마리 먹어야 한다면 큰 놈부터 먼저 먹어라 라고 말했다. 생산성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아침에 가장 먼저 그 일부터 하라. 그렇게 싫은 일을 해치우고 나면 기운도 나고 남은 하루 동안 성취감과 활기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다섯 번째 습관,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말자. 성실한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08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실험 지원자들에게 간장과 케첩을 섞은 끔찍한 맛의 혼합물을 먹게 했다. 지원자 중 일부에게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불쾌한 음료를 얼마나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2주 동안 얼마나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 그 자리에서 당장 마실 양을 정해야 하는 지원자들은 2숟가락만 마시겠다고 말한 반면, 나중에 먹을 양을 예측한 사람들은 반컵은 마실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래의 시간과 에너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떠맡게 된다. 미래의 어떤 일을 약속할 때 내일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자문해보면 성실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만약 답이 아니? 라면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섯 번째 습관, 일시중지 버튼을 누르자.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쁜 습관, 재정적 문제, 건강 문제, 생산성 부족, 전반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실한 사람들은 유혹을 피하는 데 능하다. 돈 문제와 관련해 충동 구매를 하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거나 청구서 지불을 잇는 법이 없다. 또 식습관 면에서도 유혹을 굴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탕과 초콜릿을 마구 먹어대지 않는다. 이렇게 자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도 안다. 예컨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걸 사지 않으며 연체료를 내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일도 없다.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을 피하니 과체중이 되거나 여러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가능성도 적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욕구를 극복하려면 종종 일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지면
잠시 멈추자. 유혹을 느낀 순간과 행동에 옮기는 순간 사이에 간격을 약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뭔가 사고 싶어지면 그걸 정말 살 필요가 있는지 자문해보자. 그렇다 라는 답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갑자기 몸에 좋지 않은 간식이 먹고 싶어졌을 때도 잠시 고민해보자. 그게 과연 최선인지 자문하면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번째 습관, 공정성을 지키자. 몇 년 전에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한 연구원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각자 인성검사를 받은 다음 자신이 실험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보고해달라고 했다. 학생들은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들이 실험실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실험실에서 보낸 시간이 길다고 말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것이다. 그 다음 연구진이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보낸 시간을 몰래 기록해보니 성실한 학생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훨씬 정직하게 행동했다. 이런 정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휘된다. 성실한 사람은 근무시간 기록표를 속이거나 사무용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게임이나 스포츠를 할 때 규칙을 어기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뭔가를 빌리고는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사용할 확률이 낮다. 항상 공명정대하게 행동하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사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성실한 사람들은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이용하거나 정당한 자기목 이상을 욕심내지 말자. 나사의 관제사들과 인터뷰하면서 놀란 점이 있다. 성공하는 것과 그 성공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나는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둔 수많은 CEO와 리더, 유명 인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큰 성공은 종종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업적을 뽐내며 젠체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폴로 계획은 이 부분에서도 길잡이를 제시한다. 인류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관제사들은 내가 인터뷰한 이들 가운데 단연코 가장 겸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항상 동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지적하곤 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 영광이고 온 나라가 그렇게 크고 대담한 노력을 지지해준 시기에 살 수 있었던 게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그 반대다.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과소평가하거나 세상의 이목을 남들과 공유하면서도 기뻐한다. 이들에게 성공은 지위를 높이거나 자아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행운, 주변 사람들 등 본인 이외의 요소가 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은 더 이타적이고 너그러우며 호감이 가고 남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며 협조적인 경향이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성향 덕에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친구가 더 많으며 애정 넘치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겸손은 팀워크에 필수적이며 작업 만족도나 생산성과도 관계가 깊다. 또 겸손은 뛰어난 리더십을 뒷받침하고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비행 관제사들의 겸손함은 그들의 평범한 집안 환경이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적 규범 때문일 수도 있다. 달에 가기 위해서는 팀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해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면
감탄스러운 동시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일부 연구진은 자기 지위 확대와 자아도취가 극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을 무대 중심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셜미디어가 그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을 바꾸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성공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비행 관제사들이 자신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보자.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자. 여러분이 거둔 성공은 친구, 파트너, 교사, 부모, 가족, 동료의 지지 덕분임을 상기하자. 행운과 교육, 상황이 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아폴로 프로그램 덕분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가정용 단열재부터 충격 흡수 운동화, 메모리폼 매트리스, 긁힘 방지 렌즈, 방염복, 집적 회로에 이르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많은 것이 달 착륙 임무에서 얻은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혜택 중 하나는 기술보다는 심리적인 것이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들은 달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캡슐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지구가 달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재빨리 컬러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지구 도지로 알려진 이 최고의 사진은 윌리엄 앤더스가 찍었는데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여러 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지구도지 사진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관점 변화를 경험하곤 한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 떠있는 아름다운 파란색 구슬을 생명체가 살지 않는 척박한 달 풍경과 비교하면서 지구에 사는 크나큰 행운에 감사한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진은 인류가 홀로 광대한 우주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끔찍한 전쟁과 잔혹한 일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생생하게 증명한다.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사실 얼마나 작고 연약한 별인지 실감하며 이 행성에 대해 더 책임감을 느낀다. 실제로 이 지구도지 사진과 아폴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찍힌 여러 이미지가 환경운동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윌리엄 앤더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달을 탐험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구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한 것처럼 인간을 달에 보낸 마인드셋은 성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고 하면 뛰어난 유전자 구성과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통해 시상대기에 오르게 된 올림픽 선수의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실적을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냉정한 독설가 CEO나 사회적 인맥과 물려받은 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특권 계급 출신 갑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부를 쌓아 기업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가를 떠올릴 수도 있다. 우주 비행 관제사들은 이 중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성공담을 처음부터 다시 썼다. 그들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인류를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증거 그 자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거친 뒤에도 그들은 계속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달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주비행 관제사들의 고무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자. 그들은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달에 도착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나사의 관제사들처럼 겸손하게 성공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